외국 공포영화에 보면 악마에 관련된 영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마의 영혼을 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바치죠. 재물은 굳이 말 안 해도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영화뿐만 아니라 괴담도 있는데, 이전에 다룬 영상 중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짧게 이야기해드리자면 미국 블루스 기타리스트 및 작곡가 및 가수였던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이후에도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줬죠. 그런데 그에 대한 소문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뛰어난 음악으로 성공하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인데, 시대가 1938년이다 보니 그런 소문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시기 질투로 만들어진 소문일 듯 합니다. 이렇게 악마는 무언가를 바치면 욕망을 이루어준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현대에도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이렇게 욕망을 위해 일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면 퇴치를 하겠다며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잭 칼라한은 아버지 스콧 칼라한을 데리러 보스턴의 한 술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9살의 잭은 아버지가 답답했죠. 아버지 스콧은 과거 내 문제가 있었기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술집에 도착하니 스콧은 이미 취한 상태였고, 잭은 그런 그를 추스려 우버에 태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지 도착 후에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냐? 건강 생각 안 하냐? 너는 어린 녀석이 어디? 등등등. 뭐 이런 류의 대화가 오가다 싸움이 난 것이겠죠. 그 후에 잭은 집으로 들어왔고 그대로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2시 7분, 잭의 엄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정신에 문제가 있고 함께 있던 애아빠가 실종됐다고 전했죠. 잭은 오전 2시 직전에 집에 나타났으며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덕스버리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안으로 들어서 잭을 마주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잭은 뭔가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다른 것에 팔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엄마로부터 전해 듣는데, 잭이 아버지를 데리러 보스턴에 갔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는 아들이 정신병력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잭에게도 질문을 했죠.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입니다. 아빠는 사라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경찰은 잭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시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저는 기절했고 제가 깨어났을 땐 집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던 잭은 과호흡을 하고 몇 번을 기절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잭의 방을 둘러보다 물에 젖은 바지와 양말 등을 발견합니다. 우버 기록에 따라 그들이 보스턴에서 자정의 차에 올라 오전 12시 30분 사이에 크로커파크에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처 강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스콧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부검 결과 그의 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스콧의 눈은 혈관이 터져 있고 머리에는 찰가상이 있었지만 숨을 거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잭은 당연히 용의자로 체포되어 아버지를 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우버 기사는 잭이 자신의 전화를 빌려 엄마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아버지를 집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잭이 기사에게 강 근처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잭은 신문을 받게 됐고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다시 질문들을 했죠. 공원에 있는 동안 저는 담배를 폈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아빠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아빠가 제 얼굴에 손을 날렸죠. 전 그때 봤어요. 아빠의 눈에서 더티댄이라는 악마를요.
더티댄은 잭이 이름 붙인 악마로 그 악마가 아빠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은 그것을 쫓아내기로 했죠. 혹시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침례라는 것을 한다며 강이나 호수에 몸을 담궜다 빼는 바로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스콧은 아버지를 안아들었고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까지 물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잭 역시 약물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인지 아직 완벽히 끝난 사건이 아니라서인지 경찰은 이 사건의 추가적인 상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변호사는 잭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잭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 중이며 보석 없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다음 달인 8월 12일에 다시 그의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정신감정도 받고 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악마를 퇴치했을까요? 만약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꼭 약 먹고 치료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잭의 안에 있는 더티댄이 사라지길 빕니다.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욕망에 의해 이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6일 날짜도 좀 그렇죠. 런던의 북서쪽의 웸블리에 있는 한 공원 덤불에서 2명의 여성이 발견됐는데 46세의 비바 헨리와 27세의 니콜 스멀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바 헨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만났고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더 머무르며 음악도 듣고 대화도 나누며 작은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야 할 두 사람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니콜의 남자친구는 이틀 뒤 그녀를 찾기 위해 생일 파티 장소였던 곳에 주변을 둘러보다 여성용 선글라스를 발견했고 그 후에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참혹한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죠.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 외에 대량의 남성 혈흔을 발견, DNA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DNA는 2020년 7월 1일 다니엘 후세인에게 닿게 됐고 급습한 경찰들에게 그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하다 다니엘도 모르는 그의 기억에 없는 한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악마와 계약을 한 계약서였죠. 그곳에는 메가밀리언즈 슈퍼 잭팟 복권에 당첨되게 해준다면 1년에 2번 6명의 여성을 해야겠다는 계약의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그 메모 옆에 복권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은 그의 혈흔으로 되어 있었죠. 다니엘에게 이 계약서와 2명을 해한 혐의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나는 계약서도 그 두 사람이 해를 입은 것도 모르는 일이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배심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다니엘의 정신감정을 받게 하기 위해 선고 날짜를 미룬 상태입니다. 그의 집에서 삽이나 파란색 라텍스 장갑이 침실에서 압수되었고 DNA 증거도 발견됐기에 범인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지만 정신감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일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너무 하찮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악마가 악의 존재가 맞을까요? 그 사람의 악함이나 저지른 범죄의 크기가 악마라는 존재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악마를 처치하려던 잭 켈러한도 복권 당첨을 위해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다니엘 후세인도 꼭 합당한 죗값을 치르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